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편편태선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이론적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왜 염증이 발생하는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편편태선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임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하나 둘씩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편편태선의 이 발생 원인인데요. 이 발생 원인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심부 온도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편편태선을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다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크게 병인을 외인과 내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생물적인 차원에서는 중금속, 독성물질, 기타 무기 및 유기물질들이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이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내 몸에 들어가서 열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장애되는 생리 기전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절대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서양에서 종종 말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곤충, 또 동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환경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 습도, 압력, 공기, 산소. 공기가 줄어들어도 우리는 바로 세포의 손상을 받습니다. 질소, 또 기거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영향을 다 받습니다. 내가 잠을 너무 늦게 잔다든지, 너무 일찍 일어난다든지, 자, 그러한 부분들도 세포에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교통사고, 강력한 마사지, 피부 온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레이저 치료, 보톡스,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도 다 세포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가령,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신부온도가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부온도가 좀 잘 높은 경향이 많고요. 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신부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부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남녀 중에서도 남자들은 오히려 신부온도가 조금 더 높고요. 여자분들은 신부온도가 좀 낮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음식물도 이 물 하나라도 신부온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얼음물을 먹거나 찬물을 먹어도 내 몸속 온도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 당분, 지방. 지방도 우리가 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41.3도에서 93.6도 정도로 굉장히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포화지방산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 잘 분해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고 또 열 발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도요, 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편편태선을 유발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약물도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염증과 통증, 가려움증 이런 걸 치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은 다치고 땀의 분비는 줄어들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그러한 인체의 생리병리적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심부 온도를 낮추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질병, 스트레스, 운동량, 질병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도 심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단순한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심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바로 그게
편편태선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편태선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기전을 제가 한번 도식화해 봤습니다. 자, 세포 손상이 하나의 편편태선의 시작이 되겠죠? 염증성의 질환이기 때문이죠. 근데 세포의 손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다양한 요인들,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바로 그때 ATP의 합성의 장애, 그로 인해서 열 발생량의 감소가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혀버리면 열이 방출이 안 되죠.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되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죠. 왜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응력은 강화가 되겠죠. 뭔가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거죠. 바로 그때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면 수포, 농포, 궤양, 박탈 등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모공이 닫히게 되면 피부 건조, 균열, 태소나 각질, 비듬, 인설과 같은 건조성의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 발적과 가려움증과 태소나 피부가 도톰해지면서 편편하게 될 경우 우리가 편편태선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편편태선이 왜 발생하는지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편편태선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면 되는 거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면 되고요. 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주면 반드시 편편태선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심부 온도는 올리고 또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바로 이게 편편태선의 3대 치료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편편태선에 나타나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쭉 풀어볼까요? 자, 종종 발적이 생기면서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생긴다. 왜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화끈거리고 통증은 또 왜 동시에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저는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모공이 닫혔다. 모공이 닫히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그때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게 된 거고요. 그때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우리가 통증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화끈거리고 통증이 찾아왔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궤양, 물집이 생기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궤양과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점막이 탈랑되는 것을 궤양이라 그러고 혈청이 병소에 차는 것을 수포, 물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강, 손발, 관절의 태선이 빈발하는 이유 알러지 반응이 그쪽에 잘 생긴다고요? 자기를 비자기로 여기서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이 구강, 손발, 관절에 잘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의 형태로 잘 쏠려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피부 온도가 잘 올라가서 염증이 잘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염증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니까 뭔가 조직이 볼록하게 두터워진다. 그런 걸로 인해서 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 후 편편태선이 악화되는 이유 뭘까요? 술은 pH가 낮습니다. pH가 낮아지는 순간 산소가 조직 내로 들어와서 조직 내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캐치하면서 산화 헤모글로빈이 되고
그때 이 산소를 캐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즉 산소의 포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의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산화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산화 열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신부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술은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편편태선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편편태선의 3대 치료 원칙,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추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만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져서 일체의 조직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태선화 현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편태선의 3대 치료 원칙은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현상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부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모공이 닫히게 되고요, 또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편편태선은 좀처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양의학적인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신부온도, 피부온도 다 낮춰버립니다.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는 발적, 염증, 통증, 가려움증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신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모공은 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모공이 닫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들도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도 없고요. 아울러서 내가 아이스팩을 대는 순간 피부 온도는 낮아지지만 모공은 닫혀버리고요. 또 사우나에 가게 되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여는 그런 방법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심부 온도를 올릴 때만이 피부 온도는 낮아지고 모공은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반드시 준수를 하면서 치료를 해줘야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는 맞고 하나가 맞지 않으면 편편태선 치료가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편편태선 치료의 4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물요법은요, 저는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또 전신으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 청열해독지제는 바로 염증 치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약들을 써서 신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 5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의원에 오면 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또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새끼를 꼭 흰 밥을 먹자, 또 익힌 야채, 또 짭조름한 국을 많이 먹자,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또 pH가 낮은 음식도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신부온도가 떨어지는 음식물을 드셔도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요법인데요. 항시 신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항시 집안은 따뜻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편편태선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또 호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선 충분히 두텁게 입어주는 게 좋겠고요. 지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우리가 생활의 패턴을 좀 안정적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치료 동안에는 먼 여행이나 좀 친구 만나는 걸 좀 피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불도 좀 따뜻하게 덮고 자야지 자꾸 차서 답답하다고 열이 많다고 열 체질이라고 이불을 차버리면 그만큼 심부 온도는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요법입니다. 이 운동요법도 가능한 한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한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서 자꾸 땀을 내면 좋고요. 운동 후에 너무나 찬물로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편태선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는 높이면 안 됩니다.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레이저 치료 이런 거 조심하시고, 심부 온도는 낮추면 안 되겠죠. 심부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찬물, 가공 음식, 약물, 과일도 참 조심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과일은 너무나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공을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가려움증이 있다, 또 건조하다 해서 보습제나 오일을, 연고를 많이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모공을 닫아버리면 열 에너지가 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때 피부 온도는 다시 올라가서 또 색소 침착이 되고 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편편태선에 대해서 쭉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된 사례입니다. 즉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더니만 이 하나의 미만성의 편편태선들 깔끔하게 치료됨을 알 수가 있고요. 정갱이 부위에서도 이 두터운 하나의 태선화 현상도, 또 색소 침착이 된 것도 자연스럽게 치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러지 과민 반응이라든지 또 면역학적인 과민 반응에 의해서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염증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내 심부 온도가 내려감으로 해서 시상 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았고, 그때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 바로 그 염증이 된 상태에서 피부가 두터워지고 또 가려움증이 생기고 각질과 인설이 생긴 것이 편편태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편편태선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편편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세균과 바이러스, 알러지 반응, 면역학적인 반응으로 보면은 치료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리 에너지학적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유체역학적인 관점, 또 식품 물성학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보니까 편편태선 또한 너무나 쉽게 치료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에 치료를 하면서 엄청난 고민과 또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태선으로 근선, 또 광택태선, 선상태선, 태선양 아밀로이드, 이러한 선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논문이나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원인은 불명입니다.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다. 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 치료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거,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전부터 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완전히 달리 바라본 결과 다양한 불치병인 어린선마저도 선천적,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어린선마저도 치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